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과연 어떤 후보들이 나설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 맞서서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죠. 자유한국당 그리고 다른 야당에서는 어떤 후보가 나올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의 출마가 선언이 되면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함께 승리를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의의 다짐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그 선두에 서서 정치 교체와 또 세대 교체를 이루어 달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의 목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예. 정치 알파고 SBS 임광균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신환 의원의 저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한 겁니까? 일단 당의 입장도 그렇고요.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내일 모레 오전 10시 반에 공식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 대선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겠다 하는 선언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안철수 전 의원, 전 후보의 입에서 직접 확인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확인된 거니까요. 바로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아침부터 오늘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발표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검토한 적 없다라고 그랬는데 불과 며칠 만에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선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대선 후보까지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한 거죠? 계속 아닌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것은 일단은 당내의 압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대구시장의 선거에 나오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의원이 전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서울에 나오지 않으면은 현재로서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해서 출마를 해달라는 굉장히 압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으로서는 흔히들 정치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철수 대표는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고사되고 나오면 전사할 것이다. 그러면 고사냐 전사냐를 선택할 때 정치인으로서는 고사보다는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그래야지 후위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사든 전사든 죽는다는 얘기인데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나가는 것이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꼭 마치 지난해 작년 선거처럼요. 끝나고 나서 과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어느 쪽에 더 많은 표를 얻어서 특히 지방선거의 상징적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쪽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보수 당의 보수 쪽의 헤게모니를 그러니까 누가 잡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울시장을 안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승민 공동대표는 안철수 전 후보 측에서도 같이 나가자 뭐 대구시장을 나가든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유승민 공동대표는 나갑니까? 아니요,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 대표로서 전체를 지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사실 서울시장 선거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죠. 지난 2011년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가 한 자릿수에 그쳤는데 지지도 상당히 높았던 1등을 달렸던 안철수 전 후보가 이때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자리를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게 양보를 하면서 아름다운 양보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던 인기가 크게 상승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것 같습니다. 당시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서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교수님의 그 진심이 서로의 진심이 통했고 참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서울시장직이든 어떤 자리를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힘든 이런 결론을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기억을 돌이켜보면 저 당시에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 박원순 현 서울시장 보면은 정치권에 있던 분들이 아니에요. 다 시민단체나 정치권 외곽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7년 전으로 시계를 잠깐 돌려보면은요,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안철수 당시 교수요. 그때 7년 전이지만 얼굴이 굉장히 애띄어 보이지 않습니까? 순수함, 그리고 진솔함, 그리고 학생들하고 젊은 층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때문에 새 정치를 하겠다는 걸 해가지고 출마 선언이라든가 정치권에 발도 들여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율이 무려 50%가 넘는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리지 않았었습니까?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박원순 변호사고 그다음에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는데 사실상 한 자릿수에 머물렀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저렇게 합의를 하면서 범야권, 당시로서는 범야권이죠. 범야권의 단일 후보로서 또 아름다운 양보다 아무 조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단일 후보로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양보다 이렇게 해서 그 해의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여권의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그런 경기를 마련했죠. 예, 7년 전 저 당시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 그리고 상대가 아직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다면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저 당시 장면을 서울 시민들에게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일정 부분 압박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다른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박영선 후보라든가 예비 후보라든가 우상호 예비 후보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상대당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박원순 후보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양보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 야, 7년 전에 안철수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에는 박원순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상당히 선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역시 바른미래당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했죠. 예. 서로가 다른 입장이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시간도 많이 흐르고 또 그리고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 면접 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선에 갈지 안 갈지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잘해야 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우상호, 박영선 의원 모두 면접을 받습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안철수 전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것 같은데요? 라고 당연히 질문을 던졌겠죠. 시장직 사퇴하시고 경선에 임하시는지 아니면 서울시정을 이렇게 사실은 한시라도 이렇게 돌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장직은 유지하면서
우리 시장을 돌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11년 보궐선거의 그런 결단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당적도 또 서 있는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 여러 좋은 분들과 함께 경쟁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안철수 후보 예전 그 양보론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오갔나요? 예, 그 질문도 계셨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이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7년 전에는 수염이 덥수룩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면접장 상당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양보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박원순 시장의 생각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답변한 것 중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개혁 진보 진영에 우리가 동지관계였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렀고 서 있는 위치도 다르고 당적도 다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뭐 양보를 하라든가 그거는 그때 상황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오늘 민주당에서 면접을 치른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당연히 기자들 질문 받았는데 안철수 전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한 질문 다 받았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직접 상대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2012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팀장으로서 제가 이미 그 당시 안철수 후보를 포기시키게 했고 거기서 일단 저는 1승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탄생 과정에 저 안철수 대표가 발끈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그분이 그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어쩌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민주화운동 하다가 정치권에 온 사람이 지금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그들이 다 운동의 순수성을 팔아먹은 사람인가. 앞으로 정치권에 온 다음에 일을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민주화운동했던 그 이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일은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뭐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도 다 본인의 경쟁력이 있다고 우상호 의원이 이야기한 바른미래당 탄생 과정 왜곡했다고 안철수 전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안철수, 우상호 두 정치인들이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싸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날 시작이 됐는데 우상호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승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하고 전략적으로 선거 연대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를 놓고 안철수 전 대표는 이 국민의당을 그쪽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할 때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바친다 이런 거를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 예. 이게 거짓말을 한 거다. 이게 바로 새정치냐라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바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우상호 의원이 운동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이렇게 계셔서 그런지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다. 그러니까 동료들의 순수한 열정을 정치권에 바치고 얻은 자리다. 그러니까 운동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기를 가가지고 오래 계셔서 그런지 순수성을 많이 잃었다. 그리 거꾸로 보는 인지 능력이라면 더 큰 자리를 도전하는 것을 좀 자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바로 또 우상호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 대표가 연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전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는 여당인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마저도 안철수 전 후보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에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민주당 경선은 언제 치러집니까? 오늘 광역자치단체장 서울과 경기가 면접을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1위 후보하고 2위 후보가 20점 이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바로 1위 후보로 결정을 하고요. 20점 이내일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서 경선을 합니다. 경선은 원칙이 권리당원 50대, 일반 시민들 50%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인데 이달 22일까지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후보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명은 만약에 경선에 들어갈 경우에는 합동 토론회도 하겠다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22일 안에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 결정된다. 그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남은 텔레비전 거죠. 토론회도 해야 되고 합동 연설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상당히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알파고 SBS의 임광희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